그쵸? 여기 지금 앞에 빼고 지금 21개 니들인데 지금 하면 21번부터 15분까지 충분히 다 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뜯는 기법을 예전에 구엠보를 해서 어떻게 뜯냐면요. 바늘을 색소를 묻히잖아요. 그죠? 피부를 뜯었어요. 자, 뜯는데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날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피부 뜯는 거 들리시나요? 예, 예전처럼 이렇게 피부를 뜯어서 선을 만들었어요. 자, 피부를 뜯으면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 자리에 한 두 번씩 뜯어줍니다. 피부를 뜯김이 생기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피부에 이 색이 지저분하게 선은 이렇게 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선은 나오고 하는데 이게 탈각을 거치잖아요. 네, 껍질이 떨어지고 나가면서 지저분하게 탈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의 머신으로 수질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면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이게 선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선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기해했잖아요. 신기해하니까 뭐 금액도 높이 받고 이렇게 신기한 그 선을 해주니까 고객들이 선 몇 개 넣지 않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엠포가 신기한 그런 기법이 아니잖아요. 너무 대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화된 기법을 내가 최상으로 어떻게 잘하느냐가 지금은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제 예시로 치면은 네일의 젤네일이 처음에 한 15년 그때 10몇 년 전에 나왔을 때는 처음에 거의 팔리시 그냥 매니큐어만 바르다가 그런 광택 나는 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그때는 큰 돈, 비싼 돈 주고도 10몇만 원씩 주고도 그 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젤은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기법이 너무 일반화되고 대중화됐어요. 고객들도 이제 엠보 기법이 뭔지 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엠보를 웬만큼 지금 잘했어. 잘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뜯는 기법을 뜯고만 되고 피부에 그대로 남는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 선이 그대로 있다면. 근데 피부는 탈각과 재생화 탈각과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어떻게 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사이클. 턴오브 주기로 합니다. 28주기. 네. 계속 할수록 턴오브 주기는 나이 들수록 더 길어집니다. 자, 피부학에 대한 공부는 제가 더 계속 피부학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피부학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간연부에서는요. 자, 그래서 뜯는 기법을 하고 나니 이제 이런 단점이 생기다 보니까 엠보가 뜯고 그 자리에 그어줄게요. 뜯으면서 그어요. 뜯으면서 긋습니다. 뜯고 긋고 뜯고 긋고 뜯으면서 그어서 뜯고 다시 보여줄게요. 긋고 뜯고 긋고 뜯고 긋고. 자, 이 기법 쓰시는 분 지금 있으신가요? 잘 없으세요. 네, 뭐 거의 없겠죠. 요즘에는요. 선이 훨씬 뜯는 것보다 선명하면서 깔끔해지거든요. 깔끔해지니까 이제 이 기법을 계속 쓰면서 했는데 시술 시간도 길고, 네, 고객의 통증도 많이 유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이 유발했던 거를 이제 빠른 시간에 좀 끝내보고 싶어서 긋는데요. 자, 그어줄 때 보통 긋는데 어떻게 긋냐면, 자, 이렇게 뜯지 않고 이제 바로 긋는 구엠보에서 신엠보 말하면 그냥 지금의 엠보 쭉 그렇게 색소에 쭉 긋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엠보를 거의 원장님들은 이렇게 긋는 것만 배웠을 거예요. 그었을 때 피부에 긋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고무판이잖아요. 고무판에 긋는 거하고 피부에 긋는 거는 피부의 두께, 피부의 그다음에 좀 폭신하고 말랑함, 단단함, 그다음에 각질층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의 자체가 아름다움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이 거칠거칠하게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 그 텍스처가 왜냐하면 바늘의 차이,
다음에 자기가 힘을 조절이 안 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선이 싹 두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피부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피부에 들어가면서 색이 퍼짐 현상이 생겨요. 선이 두꺼워진다고요. 선이 두꺼워지거나 그 다음에 색 퍼짐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지금 고치시는 분들이 선으로 엠보를 하고 엠보 선이 다 퍼져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선 퍼짐은 깊이 조절이거든요.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퍼짐 현상이 생겨버려요. 나중에 네, 재생과 탈각을 거쳐서 그죠? 그때 와서 보았을 때 조금 지나버리면 이 선이 네, 선명하고 깔끔한 선이 아니라 네, 지저분하면서 약간 푸른색을 돌거나 그런 색으로 돌면서 이게 미색이 이쁘지 않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엠보에 이 선을 바늘을 이렇게 잡지 않아요.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소 묻히지 않고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니들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도 한번 잘 볼게요. 그 초보 원장들이 쓰고 있는 게 내가 바늘을 이렇게 놓고 뒤에서 이렇게 긁어주는지, 그쵸? 이렇게 긁어주는지, 자, 바늘이 내가 어느 면이 닿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면이 닿아서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가나. 자, 뒤로 바늘이 어차피 이걸 앞으로 본다면 앞에 1번으로 본다면 뒤에 이거 22번, 21번, 네, 21번 21개짜리 바늘이니까 21번 바늘 수가 점점점 낮아지거든요. 이렇게 바늘이 각도로 탁 깎여서 있거든요. 라운드 바늘이잖아요, 그죠? 사선 바늘이면서 앞에 라운드로 깎아요. 뒷면은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자기들 바늘 잘 보시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돌려서 보면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앞에 숫자 요즘 지금 1번에 이 숫자로 해서 이 숫자가 이 센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뒤에서 나온 이 센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니들이 작을수록 조각칼처럼 좀 깊어져요. 살짝만 돼도 쑥 피부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피부가 말랑하고 폭신하신 분, 네, 네, 굉장히 부들부들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내가 대고 깊이 닦으면 쑥 들어가 버려요. 자, 쑥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 바늘을 뒤로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약간 베테랑 원장들이 또 보면 바늘을 예전에 이 엠보를 거의 이렇게 쓰다가 지금 거의 일자로 또 많이 쓰시거든요. 자, 깊어지는 걸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자로 쭉 쓰면서 바늘을 조금 들어서 쓰는 거예요. 좀 들었으니까 가운데만 닿겠죠. 가운데만 닿으면서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많이 밀어줍니다. 많이 밀어주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가운데만 쓰게 되면 조금 더 얇게는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에 훨씬 내가 조금 더 덜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자, 이 부분보다 더 해줄 수 있는데 이 베테랑이 돼야만도 가능해요. 초보 원장들이 지금 시술해서 바로 내가 배워서 바로 시술을 잘할 수 있는 게 이 바늘을 어디에 쓰는가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바늘을 거꾸로 쓰는데요. 바늘을 조금 더 깊이 넣지 않고 약간 더 세라미로 빼요. 빼서 바늘을 이렇게 사용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바늘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바늘을 손을 완전히 눕히지 않아요. 바늘을 새끼손가락을 지지대로 보고 지지대로 많이 들어줍니다. 고객은 입체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그죠? 입체이다 보니까 고객의 눈썹을 지지대로 손가락을 받쳐줘요. 바늘을 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 들면 이게 수직이에요. 바늘이 완전히 꺾여서 1번이 탁 나가버려요. 저희는 1번 빼고 2, 3, 4번 여기로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보 원장들이 거도 깊이 넣지를 못해요. 바늘이 이렇게 빗자루처럼 벌어지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자, 바늘이 보통 하시면 옛날엔 뒤로 하고 바늘을 이렇게 꽉 누르면서 긋거든요. 누르면서 긋는 엠보랑 자, 이렇게 바늘이 벌어지면서 긋는 게 지금 엠보 3D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는 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바늘이 자세히 볼게요. 바늘이 앞만 써요. 앞만 쓰면서 네, 굴려줍니다. 굴려줘도 뭐 직선을 하든 그때 들어줍니다. 바늘을.
각도를 묻혀요. 묻히고 바늘을 꺼줄 건데 새끼손가락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네, 받쳐주면서 여기는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고객님 얼굴에 닿아서 이렇게 긋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고 그으면 손가락으로 긁어요. 손가락 이렇게 두 손으로 손을 그으면 이 손가락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초보자들은 절대 손가락 많이 쓰면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베테랑이 되면은 이 손에 힘을 훨씬 자기 압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이 잡은 손에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팔로서 힘을 준다 생각하고 주먹에 진 힘으로 팔목으로 당겨준다 생각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했을 때 자, 앞머리를 해볼게요. 좋고 색소도 항상 어떻게 한 번만 묻히는데요. 엠보를 하실 때 색소를 떠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러면 눈썹에 색소가 다 묻고 자기가 긋는 선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색소는 조금씩 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긁어서 색소가 어차피 긁으면서 양쪽으로 위로 바늘이다 보니까 긁어지면서 색소가 묻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털이 있어도 내가 잘 보입니다. 되면서 바늘을 묻는데 피부 굉장히 얇아도 깊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피부가 들어가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세하게 피부가 열리는 벌어지는 현상 생기면 네, 엠보는 좀 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깊어지는 이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 앞니들을 사용하는데요. 들고 끝까지 넣어주는데 대면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줍니다. 끝까지. 앞에서 들어서 그냥 뭐 선 디자인은 안 했고요. 그냥 보면서 그냥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머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시술해서 그대로 가거든요. 바늘을 앞만 써요.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엠보로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3D 앞날만 쓰는 것도 제가 가르쳐드려요. 해서 눈썹이 굉장히 얇고 디테일하고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눈썹이 아래 있죠. 이 눈썹의 아래 이 부분을 그대로 맞출 수 있어요. 앞날을 쓰게 되면. 네, 엠보의 뒷날, 그 가운데 날 쓰면 앞에 이 라인, 뒤쪽에 라인 있죠. 그 라인이 항상 선을 딱 맞춘 듯이 선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디자인은 가로선으로 디자인을 하고 세로로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로선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선이 딱 맞으려면 앞날을 사용해야 네, 피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는데 처음에 이거 제대로 연습 안 하고 제대로 못 배우면 바늘 안 나가요. 자, 초보가 아직 우리 학생들 첫 데모를 해도 저 정도까지도 잘할 정도로 굉장히 피 하나 내지 않고 혈흔 하나 내지 않고 통증 하나 없어요. 굉장히 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굉장히 얇고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 같은 경우도 이 기법으로 가능하다는 것.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엠보 했던 이런 엠보들이 보시면 뒤에 이렇게 뻥 뚫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조금만 힘 조절에 실패하면 이게 2mm짜리거든요. 2mm짜리 고무판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조각칼 쓰듯이 딱 굴려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이 눈썹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 틀리고 앞머리 갈 때 틀리고 왼쪽 갈 때 내가 힘 조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힘 조절을 또
똑같이 맞추려면 그만큼 연습량도 필요한데 내가 엠보 뒷날을 쓰게 되면 가운데 날을 쓰게 되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초보는 아직 그 힘 조절을 양쪽으로 똑같이 끝까지 다 똑같이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앞날을 쓰는데요. 뒤에 이렇게 하나도 흠집이 없어요. 그쵸? 네, 흠집 없이 이건 뒤에 뚫린 거. 아까 엠보로 한 번만 긋고 하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3D는 이렇게 굉장히 얇고 디테일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게 나노 3D 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엠보의 뜯는 기법 그죠? 처음 봤고 뜯고 긋는 구엠보 이제 긋기만 하는 신엠보 지금에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거의 신엠보라고 얘기하는 엠보 기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쓰시는 기법들을 내가 엠보에서 좀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 기법으로 저희가 부르는 3D 기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또 기법을 약간 체인지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